안녕하세요. 새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부산 스티보이 전원님 김대웅입니다. 새차 얘기 154편. 여름철 장마 준비는 하셨나요? 그저께도 부산에는 비가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왔을 때 내 차 컨디션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유리. 지금 들어와 있는 차는 여자 고객님이신데 저한테 한 4년 정도 차를 맡기시고 계시고 항상 여름 전에 에바 클리닝을 2년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필터 시내 주행을 좀 하시고 가끔 시외에 나가시는데 유리 발수하고 유막 제거를 최초에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수를 했을 때 전면 유리가 언제쯤 한 번 더 하면 된다 하는 대충의 운전자들 습관이나 운행 기록들 보면 데이터가 나와요. 그 빠른 차들은 1년도 지나면 벗겨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유튜브에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운전자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조회수 따먹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안 든다, 값이 싸다, 내 차에도 적용해봐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차는 모든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내 차를 그 유튜버가 매직블록 다이소에 가서 몇백원 안 해요, 3개 들었네요 해가지고 유리를 지어내요. 실험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의심을 가진 정확한 사람이나 또 실험을 또 해요. 그러면 누가 맞다 안 맞다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제가 31년 전부터 자동차 정비학원 다니면서 세차장을 일해보고 그 당시에는 유막이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에 유리 유막이 많이 끼지도 않는 시대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끝나고 이제 뭐 차가 엄청나게 대수가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글라코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글라코, 메이드 인 재팬. 우리나라보다 자동차 문화가 오히려 80년대는 일본이 호황기였죠. 그때 뭐 전부 웬만한 차들 레이싱카부터 엄청나게 호황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관리 문화도 우리나라보다 이전에 한참 앞섰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뭐 발수 코팅 이지 그립 해가지고 레인 오케이에서 뭐 세트로 나온다든지, 또 이거 말고 다른 회사도 세트로 나온다든지 어느 정도 퀄리티는 비슷하게 잡아가는데, 원천 기술이 시작된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 글라코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런 거 사용 안 하세요? 아니, 전문 디테일링 샵에서 일반 세린이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전문가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매직블록 저 유리에 사용 안 합니다. 유리에 사용 안 하고 가끔 차에 가벼운 기스라든지 잘 안 떨어지는 벌레, 사체 이런 정도나 좀 깊은 오염이 깊을 때 재활용, 주유구 입구에 이거 사용했던 건데 주유구에 다시 재활용하면 되고, 문을 열었을 때 스텝 발판, 오랜 때 이걸로 하시면 잘 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마찰로 인해서 기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용 안 한다. 이유는 이건 의미가 없다. 자, 코로나 끝나고 집집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죠. 남아있는 살균. 맞죠? 이게 이제 알코올 성분이고, 보면은 프로필렌 글리콜, 에탄올이 62%고, 어쨌든 석유 정제 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휘발성이 있죠. 휘발성이 있는 것들은 차에 묻은 때를 지울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보면 무유연, 유연 휘발유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유연은 말 그대로 배출가스가 나오고 기름 색깔도 빨간색이고, 자, 그런 걸 항상 카센터에 비치합니다. 왜? 뭘 닦아줄 때 사용하려고. 범프에 뭐가 묻었다, 급하면 닦아주면 되고, 선바이저 붙일 때 닦아주면 그 자리가 깨끗하게 건조가 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얘기를 했죠. 요걸로 유막 제거하면 된다. 그 유막은 내가 차를 뽑은 지 몇 달 안 되고 차 주차를 늘 실내에 하고
옥외 주차를 해서 이게 오염에 노출되거나 너무 지나친 운행을 안 한 차에 아주 얇은 물때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체적인 유리를 완전히 똑같은 힘으로 깨끗하게 하기는 안 된다. 이것도 버립니다. 자, 그러면 저 사람 뭐가 맞냐? 저 사람 세차장하고 디테일링 샵 하는데 이거 뭐 영업용을 한 거냐? 영업용을 안 합니다. 저한테 문의가 와요. 얼마예요? 유막 제거 유리발수 묶는 사람은 거의 안 옵니다. 왜? 더 싼 데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오토바이 헬멧 쓰고 픽플러스라는 데서 그런 시연을 했잖아. 6개 세차장 디테일링 샵 업체 전화해서 전면 유리 유막 제거하는데 얼마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평균적인 금액들이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소비자가 해서 가능하냐?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시험에 적용되는 차들이 유리 오염이 적은 차가 맞다 이거지. 유리 오염이 심한데, 그리고 스톤칩이나 아니면 철분이 많고, 부산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많고, 거제도 쪽에 근무하시는 조선소 많고, 아니면 공단 쪽에, 아니면 그 도시의 공단 쪽에 차를 내시는 분들은 쇳가루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바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래서 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유막 제거를 하는데 금액이 다 다르다 하면 전 처리를 바로 이렇게 클레이바를 가지고 유리의 이물질이나 쇳가루를 닦아내고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대충 유리 상태 보고 그냥 걸레로 한번 닦아내고 그냥 샌딩기를 돌린다. 근데 샌딩기를 돌리는 것도 어떤 데는 듀얼 액션 광택기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조그만 그라인더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는 뭐지 하면서 저처럼 그냥 에어를 연결해서 자, 이렇게 굉장히 또 다른 기어 방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왜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SM3 몇 년 전에 유막 제거 유리발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와이퍼가 조금 느낌도 안 좋고, 예전처럼 빗방울도 덜 흘러내리고, 며칠 전처럼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운전해보면 운전자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유막 제거 얼마예요? 유리발수 얼마예요? 그래서 가격이 안 맞으면 대부분 안 오거나, 아니면 유튜브 정보를 찾는다 이거죠. 근데 제가 쭉 봤을 때,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거기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 자동차에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컨텐츠를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한테 댓글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했는데 안 된다. 내 차에 왜 다이소에서 매직블록을 사서 했는데 안 되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정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왜 이걸 따라 하냐? 왜?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안 들고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자기가 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해주니까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한다 이거죠. 자, 여기는 SM3지만 르노 옛날 삼성, 현대 아반떼 MD차 앞유리 사이즈 보셨어요? i30, i40 사이즈 앞유리 보셨어요? 그런 차를 4만원, 5만원 가성비 안 나옵니다. 작업자한테는. 세차장이나 요즘에 디테일링 샵, 특히 디테일링 샵은 시간 대비 일로 해서 어떤 효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차를 잡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싼 비용으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묻는 건 맞지만 얼마나 더 누가 정확하게 하냐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정통하는 기계를 보입니다. 자, 이걸 돌리는데 이걸 그냥 돌리냐? 그냥 아무데나 막 갖다 대고 돌리냐? 유리의 사이드나 아니면 와이퍼가 끝나는 집 밑으로는 카울이라는 플라스틱이 있고, 그리고 유리 옆면으로 올라가는 쪽에도 보면 플라스틱 재질이나 고무 재질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일주일 전에 충청도 어느 지역의 건설 현장에 다니시는 부산 여기 고객이 계신데 K7 검은 차예요.
뭘 정비를 했는데 앞유리 유막 제거를 서비스로 해주겠대.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압니까? 여기 마스킹을 안 해가지고 여기 가니시 재질 하이고르시가 다 까졌어요. 그리고 이런데 고무 몰딩, 여기 고무, 여기에 유막 제거제 하얀 게 다 들어갔어요. 자, 유막 제거제 하얀 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일본이 잘한다 했죠. 글라스 비진이 글라스 미인이에요. 일본은 뭐 읽습니다. 자, 유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전부 이런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 이거는 회색. 어쨌든 여기는 산화세륨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요. 성분, 탄화수소, 계용제, 무기분체, 음이온 활성제, 자, 유막 등의 오염 제거, 유리창의 스케일, 단지 스케일이지 쇳가루나 돌가루가 박힌 걸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발라가 한다. 자, 하는데 이게 회전이 되자, 회전이. 회전이 되면 이게 쿠션이 있는 재질이라도 여기 차에 닿으면 훼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려면 정상적인 사이즈를 사용해야 되죠. 자, 정상적인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패드가. 자, 남죠? 자, 옆에가 남죠? 그래도 마스킹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는 제 세차 이야기 영상 중에 뭐 유막 제거 실습편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올리는 이유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전기로 된 것도 해보고 자, 이게 소형 강택기입니다. 일본의 료비라는 회사 소형 강택기인데 이것도 듀얼 돌림 방식이에요. 로타리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사용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근데 지난주에 그 오셨던 K7 고객님 유리를 보니까 이놈이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아마 이 돌가루나 쇳가루나 이물질이 낀 패드를 사용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열심히 하려다가 속도를 지나치게 올리고 가압을 줘가지고 유리가 회전할 때 유리기스가 나더라고. 근데 자, 유리기스도 났고 여기에 보호대에 될 게 가니시도 벗겨졌고, 근데 서비스를 공짜로 받았는데 거기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양을 한단 말이죠. 프로텍션. 필요한 부분에 작업자가 광택도 마찬가지고 보호해야 될 부분을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작업자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한해 가지고 업체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어디에 4만원 하더라. 제가 볼 때는 4만원 하는데 이런 데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는데 요거 가지고 수작업 패드로 해요. 그러니까 작업자가 힘이 드니까 대충 닦으니까 그게 유막이 몇 개월 만에 다시 끼는 거지. 이런 것도 크기가 다른 이유가 사람의 가압이라는 게 높이가 다르잖아요. 주먹을 쥘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터. 자, 이거는 못 쥐죠. 이거는 사이드미러 전용. 자, 아까처럼 자, 불스원이다, 글락보다 일본 회사 세트로 지금 많이 팔죠. 자, 이게 이제 사람이 힘을 쓰라고 한 건데, 자, 운전자가 다 똑같은 힘입니까? 예전에 실험을 한 적 있어요. 그 헬스클럽에 운동장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소비자는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 그 소비자가 믿을 만한데 맡기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이걸 해서 어느 정도의 수명이 가더라 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업체를 맡기라 이거죠. 자, 이상 유막 제거 과연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상한 방법들 과연 맞을까? 맞지 않다 맞는다는 차 유리의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5개 주차를 한다, 운행을 많이 한다, 주차를 공단에 한다, 안 좋은 데 한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클레이바로 전처리 작업을 유리를
1차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2차 마스킹, 프로텍션, 그리고 정확한 패드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가 깨끗하게, 와이퍼만 다니는 동작만 하는 곳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와이퍼가 오지 않는 자리까지, 그래야 와이퍼를 사용을 조금 덜하고 사용을 하더라도 유리 발수도 제대로 돼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세차력이 154편 여름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자, 에피소드 1편은 유리 유막 제거와 유리 발수, 과연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들이 맞나? 그 부분은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타는 차의 오염 상태 기준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범위도 다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여름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